자, 다음은 원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순열. 자, 원순열은 회전했을 때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보겠다.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쓰는 순열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의자에 탁자가 3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탁자에 의자가 3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B, C 3명을 여기 앉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3개, B는 2개, C는 하나니까 요걸 다 곱해주면 3팩토리얼, 총 6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탁에 3명을 앉히는 경우는 총 6가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중에 하나, 여기 A가 앉아있고, B가 앉아있고, C가 앉아있는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맞죠? 자, 또 이 6가지 중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경우 하나 더.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맞죠? 자, 요 녀석을 이렇게 회전한다고 보죠. 이렇게 회전. 그러니까 A가 이쪽으로 가고 B가 이쪽으로 가고 C가 이쪽으로 가면 이걸 회전하게 되면 요 모양 그대로 나오죠. 맞죠? 그럼 요 녀석을 회전했을 때 얘랑은 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회전하게 되면 A가 B로 가고 여기로 오고 그러면 B가 이쪽으로 가고 C가 이쪽으로 오니까 결국 이 세 개는 회전하면 어떤 모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세 개는 어떤 것으로 취급한다?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순열이에요. 자, 회전해서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 또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전 우주에 아무것도 없이 원탁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탁 하나만. 전 우주에 원탁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좌우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달랑 원탁 하나만 주어져 있으면 요 녀석들의 위치는 자기의 상대적인 위치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게 아니라 자, A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A라고 생각을 해보죠. 딱 앉아있어요. 원탁이 앉아있어요. A의 오른쪽에 누가 앉아있죠? 오른쪽에 C가 앉아있고 A의 왼쪽에 B가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탁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 오른쪽에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A라고 생각하고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자, 오른쪽에 누가 있죠? 오른쪽에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습니다. 왼쪽에 B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앉아있다. 내가 A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에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는 A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A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오른쪽에 C, 왼쪽에 B가 있는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회전하면 같은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회전해서 같은 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이 3팩토리얼 6개는 똑같은 거 3개를 하나로 합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똑같은 걸 3번 셌으니까 나누기 3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원순열을 이해해보죠. 원순열은 이 A, B, C 앉은 사람들의 상대적인 위치로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위치로만.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똑같은 케이스고 똑같은 케이스를 3번 셌으니까 얘를 3으로 나눠준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순열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원순열은 N명을 원순열로 배열을 하면 일단 n 팩토리얼을 붙이고요. n 팩토리얼. n명을 배열해 놓고 똑같은 게 몇 개 생겨서 n개 생기니까 n으로 나눠준다.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산 결과 n이 하나 약분되니까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순열을 계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5명을 원순열로 앉힌다? 그럼 그냥 4팩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6명을 원순열로 앉힌다. 그럼 6명에서 1명 빼서 5명. 그래서 5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 보죠. 자, 요걸 좀 심도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순열을 계산하는 원순열의 계산 아이디어는 보통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보스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귀차니즘 방법입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죠. 요 원탁에 4개의 자리가 있고 4명을 앉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4명. A, B, C, D 4명이 있어요. 자, 4명이 있는데 요 중에서 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명 중에서 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무나 보스로 잡으면 되는데 그냥 A를 보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A를 먼저 앉히는 겁니다. 여기. A 먼저 앉고 그 다음에 나머지 쫙. 그러니까 보스가 먼저 앉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앉는 거예요. 자, 그럼 보스 A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 이거거든요.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일까요? 몇 군데? 4군데? 자, 이때가 중요한데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딱 한 군데란 말입니다. 선생님 여기 4군데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4개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죠. 똑같은 자리죠. 예를 들어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보스가 1번에 앉는 경우랑 보스가 2번에 앉았을 때 이걸 회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보스가 3번에 앉으면 또다시 회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개 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자리는 이 원탁에 있는 이 4개 자리는 아무 구별이 없는 상태고 보스가 자리를 딱 앉으면 보스가 만약에 여기 딱 앉으면 자, 이제는 이 4개 자리가 전부 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보스가 앉기 전에는 다 같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보스가 자리를 앉아버리면 보스의 오른쪽 자리, 보스의 왼쪽 자리, 보스의 맞은편 다 자리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보스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이 4개 자리 중에서 보스가 앉기 전에는 다 똑같은 자리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 근데 보스가 자리에 앉고 나면 이제 남은 자리 3개는 모두 다 어떻다? 다르다. 다르니까 3명이 3자리 3팩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 아이디어는 뭐냐면 첫 번째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란 말이죠. 원순열에서는. 다 똑같은 자리니까. 그럼 남아있는 n-1명의 자리는 다 다른 거니까 1 곱하기 n-1이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보스를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팩토리얼로. 요거랑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귀차니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귀찮아요. 자, 뭐가 귀찮냐면 다 일일이 세기가 귀찮아요. 다 싫어요. 그러니까 원순열이라는 것도 싫고 다 싫습니다. 아, 그냥 싫어. 그냥 4개 자리에 사람을 앉힌다 라고 하고 4팩토리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n 팩토리얼로 해버리는 거예요. 요 경우에 아, 몰라. 원순열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다른 걸로 치고 4팩토리얼이야. 이렇게 해놓고 얘랑 같은 자리가 몇 군데? 4군데네? 그럼 똑같은 걸 몇 번 셌다? 4번 셌다. 그러니까 4로 나누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창 세놓고 나눠준다 이런 얘기예요. 왕창 한꺼번에 세놓고 나눠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창 세놓고 나눠준다. 그래서 귀차니즘 방법은 그냥 다 다른 자리로 보고 나눠놓고 그 다음에 다 세놓고 똑같은 게 n개였으니까 n으로 나누자. 이런 방식인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원순열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보스 방법이 좋습니다. 자, 보스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다시 이번에는 탁자 앉기에 자, 요 녀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부모님이랑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자녀 4명, 총 합계 6명이 학생이 있는데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자, 첫 번째 원탁에 그냥 앉는 방법을 써보죠. 앉는 방법, 모두 다 앉는 방법을 써봅시다. 자, 원탁에 앉는 방법은 그냥 6명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그냥 공식으로 1명 빼고 팩토리얼, 5팩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좀 복잡한 거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6명을 원순열로 돌린다? 그럼 5팩토리얼 이걸로 끝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님은 이웃에서 앉아야 되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자, 부모님 이렇게 묶는 거죠. 부모님 묶고 아이들 4명입니다. 그죠? 그럼 총 5명을 원탁으로 돌리는 거니까 5명이 원탁이니까 4팩토리얼이 되고 거기에다가 부모님 둘 사이에 순서도 있으니까 곱하기 2팩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순열하고 거의 비슷해요. 원순열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모님은 마주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은 마주보는 경우. 자, 원탁 한번 그려볼게요. 원탁 6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자, 부모님이 마주보는 경우니까 얘는 부모님을 직접 앉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을 앉힌다. 자, 그러면 아빠부터 앉히죠. 아빠부터. 그러면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아빠를 앉히는 경우 6가지. 자, 여기서 아버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 왜? 이 6개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니까. 회전하면 똑같은 자리니까. 그래서 아빠가 앉기 전에는 다 의자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아빠가 앉기 전에는. 자, 어쨌든 그래서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6개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아빠는 아무 때나 앉히면 돼요. 그래서 아빠는 여기 앉았습니다. 아빠를 여기 앉혔습니다. 아빠 한 가지. 자, 여기에 앉게 되면 이 남아있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의자가 전부 다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빠가 여기 앉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자, 부모님이 마주보는 쪽에 앉아야 되니까 엄마는 반드시 여기 앉아야 되겠죠. 그럼 엄마도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엄마를 여기 앉히면 이제 한 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 군데. 이렇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이 4개 자리는 같은 데인가요? 다른 데인가요? 다 다른 자리죠. 다 다른 자리니까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마주보게 앉는 경우는 아빠 앉는 자리 한 군데, 엄마 앉는 자리 그 맞은편 한 군데, 그 다음에 남은 4개 자리 4팩토리얼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순열, 앉히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직접 앉힌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원순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좀 이상한 모양의 탁자 앉기 문제가 있습니다. 탁자 앉기 문제. 자, 탁자에 앉는 문제. 자, 원탁도 아니고 원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원탁도 아닌 좀 비스무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몇 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이렇게 8개의 자리가 있는, 자, 요런 탁자에 8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회전하면 뭐 몇몇씩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완전한 원순열은 아닙니다. 그럼 8명이 이런 모양의 탁자에 앉았을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2가지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보스 방법이에요. 보스 방법과 그 다음에 귀찮은 방법을 2개 써보겠습니다. 자, 보스 방법은, 자, 보스를 1명 정해서 걔가 앉는 겁니다. 걔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일까 이거죠. 8군데 아니에요. 자, 보스는 일단 여기, 그러니까 구별되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요 자리는 같나요, 다르나요? 요거랑 요거는 자리가 다르죠, 그죠? 다른 자리입니다. 얘는 다른 자리예요. 얘는 왼쪽에 누군가가 앉는 자리고 얘는 오른쪽에 누군가가 앉는 자리입니다. 오케이, 요거 2개는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 얘는 어때요? 얘는 요 자리는 회전하면 얘랑 같아진다는 거 알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또 요 자리도 얘랑 같고요. 요 자리도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자리는 전부 다 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파란색, 얘는 오른쪽에 누군가가 앉는 자리, 요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죠, 그죠? 맞죠? 그럼 실제적으로 8개의 자리가 있지만 서로 구별되는 자리는 몇 군데? 2군데. 그래서 보스가 앉을 자리는 2군데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스가 앉는 건 주황색 아니면 파란색. 그리고 보스가 자리를 딱 차지하면, 여기 차지하면 이제 요 색깔, 같은 색깔도 다 다른 자리가 되겠죠. 이 파란색은 보스 옆자리, 요 파란색은 보스 오른쪽 자리, 요 녀석은 보스의 왼쪽으로 3번째 자리. 이제 파란색도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가 어딘가에 앉아버리면 남은 7개의 자리가 다 다른 자리가 되니까 2 곱하기 7팩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탁자 앉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2번째, 귀찮은 방법으로 쓴다면, 아, 몰라요. 그냥 모르겠어. 다 다른 자리로 봐. 그냥 귀찮아. 8개를 다 다른 걸로 보면 그냥 8팩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다 같은 건 아니네? 같은 게 몇 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얘랑 같은 자리가 몇 군데? 4군데가 있죠. 그럼 4로 나눠주면 되겠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다 다른 자리라고 치고 8팩으로 돌리고, 같은 게 4개 있네? 4로 나눈다. 이렇게 아이디어로 쓰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자, 8팩을 8 곱하기 7팩이라고 쓸 수 있고 나누기 4가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2 곱하기 7팩이 되죠, 그죠? 결론적으로 얘랑 결과는 어떻다? 같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편한 걸 쓰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런 탁자가 있습니다. 요런 탁자가 있습니다. 요런 탁자가 있어요. 자, 요런 탁자에서 8명이 앉았을 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보스 방법을 써봅시다. 보스 방법. 자, 보스를 앉히는 방법입니다. 일단 다른 걸 찾아보면, 자, 요건 확실히 다르죠, 그죠? 요거랑 요거는 다릅니다. 그렇네.
얘는 가운데 있는 거고 얘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양쪽 구석인데 얘도 다르죠. 얘도 어떻게 다르냐면 요 녀석은 노란색이 왼쪽, 얘는 노란색이 오른쪽이니까 분명히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자, 요 녀석은 빨간색이랑 같다는 거 보이나요? 빨간색 이거 회전하면 겹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노란색과 같고 얘는 파란색과 같고 얘는 주황색이랑 같습니다. 결국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네 군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스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이제 남은 7개 자리는 다 다른 자리니까 7팩 이렇게 되는 거고 7팩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귀차니즘을 이용하는 문제는 다 다르다. 8팩 이렇게 쓰고 얘랑 같은 게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얘랑 같은 것도 2개, 같은 거 2개. 똑같은 거 2개씩 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8 곱하기 7팩이고 나누면 4 곱하기 7팩이니까 얘랑 계산 결과는 같죠. 그래서 편한 대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모양의 이런 탁자가 있고 여기 6명을 앉힌다고 보죠. 자, 보스 방법을 해보면 자,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딱 2군데죠. 그죠? 2군데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2군데. 그럼 남은 5개 자리는 다 다른 거니까 2 곱하기 5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귀차니즘 방법을 쓴다면 다 귀찮아서 다 6개 다른 걸로 치고 얘랑 같은 자리가 몇 군데가 있죠? 여기 3군데가 있죠. 그죠? 같은 자리가 3군데네. 그럼 3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6팩을 6 곱하기 5팩이라고 쓴다면 3이랑 약분돼서 결국 2 곱하기 5팩이라고 써서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순열은 여기서의 원은 서클이 아닙니다. 서클이 아니라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 회전하면 같은 걸 원순열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원순열은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이런 탁자 모양이 좀 이상한 원순열이 나오면 보스 방법 또는 귀찮은 방법, 나는 귀찮아, 귀차니즘을 이용한 방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